안녕하세요. 주말 면된 취업 비법들 준비스 7월 8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구졸직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을 보면 우리 공사 및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를 기술하고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을지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역시 지원하는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사 및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를 얘기하라고 하면 공사에 관심을 둔 부분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쓸 때 공사에 관심을 가진 부분, 가진 이유, 대부분 이런 경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셨죠. 즉 한국전력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 이런 식 기술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은 공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를 강조하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지금은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를 어필하는 트렌드죠. 요즘은 그래서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직무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려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알려면 당연히 직무란 무엇인가를,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될 직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무를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채용 공고문에 직무기술서를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직무기술서를 참조하셔야지만 지원 직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채용 공고문에 요즘에는 지원 직무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졸직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영직, 사무직, 그리고 전기직밖에 없습니다. 사무직과 전기직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무직에 지원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직에서 하는 직무는 대부분 고객 서비스, 총무, 세무 등과 관련된 직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졸직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사무직에서 하는 직무 수행에 대한 필요 지식들이 직무기술서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경제지식, 회계지식, 행정지식, 법률지식. 제 생각에는 이 법률지식을 고졸 직급분들에게 수행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고졸 직급에 계신 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직무는 맞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지식 부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서 작성이나 관리 기한에 대한 기한 규정에 관한 지식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대졸직급도 마찬가지지만 직무에 있어서 어떤 직무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문제인 겁니다.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당연히 문서 작성이나 관리나 기한에 대한 규정이나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직무를
하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 경제 지식과 회계 지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고졸직급에 대한 직무를 좀 낮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 계획 수립 관련 이론이나 마케팅 및 HRD 관련 지식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졸직급에 가까운 직무라고 생각해서 고졸직급에서 주력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회계 지식이나 회계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직을 지원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점을 설명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직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 총무, 세무 등이 가장 이 직급에 맞는 직급이라고 생각해서 이쪽에 대한 역량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객 서비스, 총무, 세무 쪽이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회계 지식이나 회계 지식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거죠. 직무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입니다. 전공. 현재 고3이지만 한국전력 채용형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는 다 전공이 있으니까요. 전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 전공자들은 당연히 전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과, 경영 관련된 과나 세무 관련된 과들은 그 전공, 내가 전공을 하면서 이 전공을 하면서 직무, 제가 어떤 직무라고 말씀드렸죠? 고객 서비스, 총무, 세무 등의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셔요. 근데 왜 관심을 가지게 되냐?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겠죠.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 전공의 직무에 관심을 가져서 이 채용형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1번 문항 작성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 직무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작성해야 된다. 1번 문항에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요. 1번 문항이 우리 공사 및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가지게 된 계획인데 우리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한 직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원한 직무를 알기 위해서는 직무기술서, 채용공고문의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졸직급에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라면 전기직을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고객 서비스나 총무, 세무 등의 직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공을 그래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이런 고객 서비스, 총무, 세무 등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왜?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껴서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까지 쓰시면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까지 쓰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쓰셨으면 우리 공사에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직무 관련된 부분이지만 2번 문항이 직무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른 관점에서 쓰실 필요도 있는 거죠. 직무지만 좀 더 넓게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의 내 직무.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되면 좋은 거죠. 그럼 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포함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국전력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력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발전이 아니라 변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항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도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점은 가지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직무를 1번 문항에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이 직무는 한국전력의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쓰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식과 문제까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약 300자 정도 작성을 하신 거죠. 나머지 700자가 이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하겠다. 이 부분을 쓰시는 겁니다. 약 500자로 쓰시는 부분이죠. 전력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쓰는 500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이러한 것들을 더 배우려고 노력하겠다. 부분들로 맺은말을 200자 정도로 쓰셔야죠. 이렇게 쓰시면 약 1000자 정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 2번 문항은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 중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입니다. 1번 문항과 비슷하죠. 1번 문항도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 성취와 기여,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가 1번이라면 2번은 어떤 부분을 이 회사에 내가 성취한 걸 통해서 기여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보시면 본인의 직무 역량 및 강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고 나온 겁니다. 1번 문항에서 내가 이런 직무를 지원했고 이 직무가 현재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겠다. 이것이 나에게 장기 도움이 돼서 한국전력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겠다. 라고 쓰시는 거라면 2번은 이렇게 직무에 관련된 성장한 부분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부분에 기여하겠다. 이 부분을 쓰시는 거죠. 1번과 2번의 이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문항과 1번은 내 입장에서의 성취, 2번은 내가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틀리다는 거.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만 2번을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1번도 쓸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을 분석하지 않고 쓴다고 하면 1번과 2번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쓰거든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훈련을 하셔야죠. 연습을 하셔야죠. 우리는 이미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성취하겠다라고 썼습니다. 주요 사업과 직무 관련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겠다. 나의 이런 부분들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직무 관련된 강한 거를 가지고 강점에 대한 사례들을 쭉 바탕한 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겠다는 걸 쓰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한국전력 고졸 채용형 전형의 1번과 2번은 이해하시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자라는 분량을 작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번과 2번이 묻는 게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쓰기가 좀 더 한결 쉬워지겠죠. 여기서 경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례니까요, 사례. 사례라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의 경험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경험, 예시를 여러분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무 강점 예시를 쓰셔야죠. 그 예시를 쓰실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 나는 이 경험에서 어떤 경험이었다. 어떤 경험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결론을 맺어 어떤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험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결론이 나서 현재 나는 어떤 성장을 했다. 이 부분이 사례입니다. 사례. 예시입니다. 예시. 그냥 예시로 바꿔야죠.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경험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결론을 어떻게 성장했다. 이 부분이 없는 자기소개서는 평가할 수가 없는 자기소개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